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우당장명훈 원장입니다. 오늘은 제가 그러니까 2009년도입니다. 지금도 약 16년 전 일이에요. 그때 저한테 아오를 짓기 위해서 찾아오신 고객님에 대한 실존 인물 사주 설명을 하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사주를 좀 자주 보시나요? 사주가 잘 맞던가요?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해요. 세상에는 사주가 같은 사람이 되게 많아요. 그리고 여건도 비슷한 사람이 많고요. 그런데 각자 삶이 다 다릅니다. 저는 항상 그렇습니다. 사주 역학 공부를 하신 분들이 물론 여러 가지 그 책들을 많이 봐요. 예를 들면 3대 뭐 고서인 적천수라든지 자평 진전이라든지 난강만이라든지 이런 고서 서적을 완전히 독파하고 또 그 외에 다수의 책을 섭렵을 해서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이 계세요. 그러나 사주가 그렇게 쓱 맞느냐고 저는 항상 이렇게 반문해 봅니다. 오신 분들한테 사주를 어디서 봤다면 말이죠. 그런데 대부분 뭐 고개는 끄덕하면서도 가위뚱하는 그런 경우가 많아요. 왜 그러냐면은 사주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같은 사주가 되게 많아요. 저는 항상 그렇습니다. 사주를 설명을 하다 보면은 굉장히 어렵게 좀 고상한 말투로 이렇게 해야만이 조금 이렇게 통하는 듯 싶은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사주를 저는 좀 쉽게 설명을 해라. 항상 그렇게 말씀을 드려요. 사주란 끝도 gat도 없어요. 공부라는 것은. 그러나 사주가 그렇게 잘 맞는다고 볼 수 없다. 이런 말씀 꼭 드려요. 왜냐하면은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과거에는 많은 분들이 단명하는 시대 아니었겠어요? 예를 들어서 5, 60대 되면은 건강이 좀 쇠약해지다가 좀 지나서 돌아가신 분들 많죠. 우당선이 젊은 시절만 해도 그래요. 70대가 되어서 돌아가시면 호상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호상. 그러나 지금요, 70대 중반이 되어도 활동하시는 분들도 많고 의욕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렇다고 치면 과거에는 그렇게 빨리 돌아가셨다는 것이 사주가 나빠서 다 빨리 돌아가셨을까요?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오래오래 사는데 사주가 다 좋아서 오래 사느냐? 그것도 아니란 말입니다. 물론 여러 가지 여건에 따라서 어떤 질병으로 인해서 빨리 생을 마감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만은 건강관리를 잘해서 오래 사시는 분들이 통계적으로 훨씬 많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다면 사주가 다 좋아서 또 오래 사느냐? 그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사주를 너무 편협적으로 이렇게 신뢰하지 말라고 저는 얘기를 해요. 제가 장명가이면서 역학과 사주 공부를 좀 했어요. 했지만은 좀 맞지 않는 거 아닌가 이렇게 말씀도 드리고 그러는데 계략적으로 좀 참고만 해 주십사 이런 말씀을 꼭 드려요. 참고만 해달라고요. 근데 꼭 거기서 어떤 분들은 사주를 보고 나서 아주 철칙을 믿고 나쁘다고 그러면 아주 그 절망에 빠져 있고 좋다고 그러면 너무 벙벙 떠 있고 이런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은 결론적으로는 별 실속이 없게 돼요. 그래서 또 어떤 분들은 제가 이렇게 그 사주를 좀 써서 설명을 드리니 우당생 그 사주 설명하는 게 서툴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물론 저는 알아요. 그리고 이렇게 이제 직접 사람을 대면해서 얘기하는 것과 나름대로 유튜브 상으로 얘기하는 거는 천지지간이에요, 말하자면요. 그리고 되게 보면 여러분들도 아시겠습니다. 매스컴에 그 나오셔서 사주를 좀 보고 그러신 분들 있잖아요. 이 화술이 대단히 좋아요. 그래서 화술이 좋기 때문에 그게 솔깃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수용을 하고 긍정한단 말이에요. 옛날에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TV 프로그램, 인기 프로그램이었어요. 저녁 시간만 되면 저도 꼭 봤는데, 그래서 우리나라 유명하신 역술가가 나오셔가지고, 어느 한 분을 지칭을 하면서, 그분이 노총각이었어요, 노총각. 그래서 그때 벌써 10년 정도가 된 것 같아요. 근데 분명히 내년이면 좋은 여자가 나타나고, 뭐 교수이면서 상당히 그 재력으로 출중한 그런 분이 나타날 거라고 얘기를 하면서 아주 전 국민 앞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렇게 함부로 얘기하면 되느냐? 아니나 다를까 지금까지 그분 장가 못 가고 있어요. 근데 그분 대단히 유명해요. 지금도 유명하다는 거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렇게 함부로 얘기하느냐? 근데 그분들이 얘기하는 것은 별로 그렇게 남들이 좀 보통을 생각하는데 우당선이 이렇게 간혹 이런 말씀 드리면 너무 말씀이 서툴다. 좀 해명이
안 좋지 않느냐? 해설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항시 사주를 조금 쉽게, 간략하게, 이 정도 알아야지 너무 깊이 알아봐야 별 소용이 없다. 예를 들자면 또 그래요. 무속인을 많이 찾는 분들 계세요. 이제 사주를 보다가 안 되면 또 무속인. 그런 분들은요, 나중에 정신적으로 상당히 피폐해져가지고 이상한 경지에 다다른 사람이 계세요. 그래서 너무 그런데 찾는 것도 안 좋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의 의지, 마음 먹기에 달려있다. 이렇게 아시고요. 사주란 전체 운세의 35%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제가 은행 출신이기 때문에 이렇게 계량을 해봤어요. 사주가 35%, 이름 정도는 약 30% 정도로 본다. 나머지 후천적인 상이 35%다. 그것이 사주와 비슷한 레이트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사주가 35%인데 인생을 100% 좌지우지 하지는 않는다. 이름도 30%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인생을 100% 좌지우지 하지는 않아요. 어느 분들은 이름을 지어주면은 왜 이렇게 좋으니 빨리 안 오냐고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이 계세요. 역시 그것도 30% 정도 되니까 그렇다고 아시면 돼요. 근데 사주도 좋고 이름도 좋고 후천적인 상도 좋으면 끝내주겠죠. 근데 그런 분들이 되게 드물죠. 그리고 사주란 항상 천편일률적으로 잘 나가는 법만 없어요. 또 잘 못 되라는 법만 없다 이러니까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인생은 흘러가는 겁니다. 제가 이제 오늘 설명드릴 사주 하나는 아주 오래된 분이에요. 실존 인물이었어요. 그분은 한 세대를 풍미하고 가신 분이에요. 2009년도에 저한테 왔으니까 벌써 16년 전이란 말입니다. 그분이 이제 태어나기를 일제 강점기, 우리나라가 한일 합병으로 1910년도에 8월 달에 한일 합병이 돼서 일제 시대가 됐죠. 그래서 강점기 때 10년이 지나서 1920년 3월 9일 날 태어났다는 거예요. 태어났다. 음력으로 따져보니까 1920년 1월 19일이에요. 근데 그때 당시는 정확한 시간이 좀 불분명해서 새벽 정도로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인시로 보는 것이 더 타당할 것이다 해가지고 제가 이렇게 정했어요. 제가 연륜이 좀 있다 보니까 그러는지 보면서 이제 그분 아드님이 오셨는데, 이분 굉장히 부를 축적한 분이다. 대단히 부자네요. 내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굉장히 장수를 하시겠네요.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분이 1920년에 태어났는데 2019년에 기해년에 그때 작고 오셨어요. 딱 100년 살다 가신 거예요. 100년. 1세대를 한 세대를 풍미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 사주가 부자이고 장수 사주였구나. 그때도 그렇게 말씀했는데 그게 적중해가지고 이제 후손 아드님의 손자들까지 지금도 계속 저한테 이름을 짓고 있어요. 사람이 그렇잖아요. 한번 신뢰하면 끝까지 신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완벽하니 맞추지는 않았겠으나 그래도 감으로 굉장히 부자이세요. 그리고 부동산으로 굉장히 축적을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그랬더니 딱 그렇다는 거예요. 생각이 나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그래서 3월 9일이고 음력은 1월 19일인데 제가 음력 2월로 표시를 해놨어요. 2월로. 왜 그러냐? 음력으로 따지는 것은요. 절기가 지나요. 24절기 절기요. 절기가 경칩이 지났기 때문에 1월 19일에 태어났으나 2월로 본다. 그래서 음력 2월에 태양 기운으로 태어났어요. 하늘의 태양. 병화가 태양이에요. 그래서 제가 육체를 한번 써볼게요. 화극금 편제예요. 편제. 그 다음에 목생화. 편인이에요. 편인. 여기도 편인. 똑같죠? 정인. 이렇게 돼요. 그 다음에 화생토. 상관이에요. 상관. 화극금 편제예요. 편제. 똑같단 말입니다. 그 다음에 화극금 편제. 이렇게 됐어요. 물론 개수로 따지면 신왕하고 재앙이니까 무조건 부자다. 이렇게도 말 수 있는데 이게 좀 떨어져 있어요. 떨어져 있긴 해도 이 사람은 음력 2월달. 음력 2월이면 인묘진으로 해서 사실 음력 1월인데도 불구하고 1월 19일 날 태어났는데도 불구하고 봄에 봄 기운이 왕성할 때 하늘 태양이 있으니 또 나를 돕는 의이 밑에가 있고 또 옆에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걸 등령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일지에서 득지했다. 그 다음에 시지에서 득세했다. 이렇게 해서 등령, 득지, 득세를 해서 내가 강한 사주예요. 강하다. 강한 사주다. 강하다. 신강하다. 상황에 따라 신앙하기도 하다.
그런데 이 목표는 어디다 두느냐? 이 사주는 이게 금이에요, 금. 금이 뭐냐? 화극금 편제예요. 자, 편제. 제가 이렇게 편인, 정인 이렇게 써는 편제한 치우칠 편이, 편제는요, 편제. 치우치다. 재물이 치우치다, 이게. 정제와 편제가 있는데, 재물은요, 정제는 월급쟁이 그 꼬박꼬박 돈 들어오는 것, 이걸 얘기하는 것이고, 편제랑 선 큰 돈이 한꺼번에 들어올 수도 있는, 큰 돈을 노리고 있는 거. 그렇기도 해요. 그래서 편제라고 합니다만은, 자, 여기서 보면은 이제 편인을 깔고 앉아서 편인. 되게 보면 제가 이제 편인을 깔고 앉아 있으면 육친이 참 중요해요. 사주를 해설할 때. 편인을 깔고 앉아 있고 좀 신약하면은 되게 건강적으로 좀 불리하더라고요. 통계가. 편인이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내가 약하지 않으면서 편인을 깔고 있으면서 또 여기도 편인, 여기도 편인. 정인. 그래서 인성이 강하다. 인성이 강하단 말이에요. 나를 돕는 오행이 강하다. 힘이 있다. 그리고 이 사주에는 또 역마성이 역마성이 강해서 막 움직이는 사주예요. 가만히 있지 못하는 사주예요. 그리고 이분은 일제 강점기 때 뭐 유폭했는지는 모르겠으나 최고 여고를 졸업하시고 그 이제 56년도 6.25가 끝나고 일제 강점기가 끝난 훨씬 후에 56년도에 그 무슨 건물을 사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업을 시작했다 이런 얘기예요. 편인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이렇게 돼요. 지금 인성이라는 것이 부동산을 생각하게 돼. 부동산. 근데 정인이라는 것은 정인. 내가 노력해서 채우는 거. 이걸 정인이라고 하는데 가만히 있어 채워주는 거. 그런데 편인이라고 하는 것은 한쪽으로 치우친 상태로 나를 채워주는 것이라고 봤을 때 편인은요. 부동산을 가지고 있으면 별로 뭐 오르락내리락 하질 않아요. 그런데 한 20년 후에 한 수백 배가 그 땅값이 오르는 부동산 값이 오르는 그런 경우가 많아요. 말하자면 편인. 제가 저 임상 경험에서도 그렇습니다만 그래서 이 사주가 건물, 토지 이런데 이분이 굉장히 빨리 눈을 뜨시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습니까? 뭐 지금도 뭐 부동산을 잘 가지고 계신 분들은 부자가 많죠. 과거에 저는 이제 70년도 초에 은행에 들어갔습니다만은 그때만 해도 강남이 전혀 개발이 안 돼가지고 정말 100원, 200원 땅이었어요, 말하자면. 근데 그게 성견지명이 없었기 때문에 뚝섬까지 올라가지고 허벌판, 그 뭐 얼마든지 조금만 돈 있어서 살 뻔했는데 그런 거 다 무시했죠. 근데 그때부터 땅을 사신 분들은 벼락부자 거부가 돼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성견지명이 없어서 그런데 이런 분들은 이제 그런 성격이 있다고 봐야 돼요. 그래가지고 목표가 금이란 말이에요. 내가 활동을 해서 큰 부를 이룬다. 이제 건묘하실에서 보면 초년기, 청년기, 중년기, 말년기인데 말년기에 큰 부를 이루리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 사주가 보면은 사주의 수기운은 이제 뭐 이게 지장간이 있긴 합니다. 수기운은 좀 약하죠. 근데 대운에서 들어와서 있습니다만 그래서 배우자 기운은 좀 약했지 않았을까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려요. 여자가 남자 못지않은 아주 대단한 그런 그 길을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이분이요. 그래가지고 큰 부를 이루었다 이렇게 보시는데 딱 보면 이제 여기서부터 금 아닙니까? 금 이제 이게 금기운. 그래서 인생 중반 이후에 옛날에는 뭐 50대니까 후반이라고 했는데 이분 100세까지 사신 거 보면 인생 뭐 중반이라고 60, 70대 중반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때 금균이 강하게 보완이 되면서 여기도 금도 있고 보완이 되면서 신왕 제왕 사주가 되었을 거 아닌가. 그래서 상당한 부를 이뤘다. 아마 누구라고 아마 아실 분이에요. 그분이 이제 부동산에 대해서 굉장한 빌딩을 여러 채 가지고 있고 대단한 신분이에요. 말하자면요. 그래서 그런 부를 이룬 사주다. 근데 이제 보시면은 이 사람은 역마성이 강하고 활동성이 매우 강해요. 그리고 그 풍운화적인 기질이 있고 한평생 풍미하다가 가셨는데 여자로서는 대단히 활발한 활동을 하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내가 그랬어요. 인생 후반부에는 좀 유경사업, 학원사업, 유경사업 무슨 그런 거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장학사업 이렇게 했으면 참 좋겠다. 아니 나 꼭 그렇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장학재단
이름을 지어줬어요. 장학재단. 그래가지고 아드님이 이제 대표를 재단 이사장을 하고 계시면서 장학회가 더욱 번성해가지고 있어요. 말하자면 그런 기분을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한 세상 살면서 또 편인이라는 것이 이게 약하면 곤란한데 이게 강했을 때는 상당히 수명에도 도움이 되고 내가 약하지 않고 그러니까 인생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약하지 않으면서 돈도 있고 돈 있으면은 건강도 채울 수 있어요. 물론 돈인들이 다 건강하진 않아요. 그러나 돈도 있고 하니까 건강도 잘 챙기면서 딱 100세까지 사시다가 2019년도에 작고를 하셨다는 얘기예요. 작고. 그래서 한 세상 참 대단히 어려운 그때는 태어날 때는 되게 어려운 시절이었죠. 일제강점기니까 그때 어려운 시절이었는데 이분은 뭐 좋은 학교 나온 거 보면은 그때 어렵지 않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돼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1948년도에 태어났는데 너무나 가난해가지고 저는 초급 목표로 시골에서 먹을 것이 없는 그런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만은 이런 분들은 그렇지 않았나 봐요. 말하자면. 그래가지고 나중에 세월이 지나서 인생 중반부터 승승장구를 해가지고 큰 돈을 벌고 부동산으로 큰 부를 축적하면서 또 오래오래 사시다가 가셨다 이런 말이에요. 그렇게 하시면 돼요. 다시 한번 제가 여러 가지 뭐 복잡한 내용 필요 없고요. 이런 사주는 내가 약하지 않고 목표를 제물로 두었으니 내가 활동하면서 돈이 되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시고요. 아마 이분은 그런 것도 하신 것 같아요. 건물이나 땅 투자 이런 것도 했지만은 무역도 좀 하신 것 같아요. 무역. 왜냐면 역마 기운이 굉장히 강했어요. 그때 시절에 그런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돈을 많이 벌었지 않나. 오늘 재물이 강한, 재물이 좋은 사람들을 제가 말씀을 드리면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시더라고요. 그래서 재물도 좋은데 오래도 살았다. 그때 그 시절에 100세라면 대단하죠. 지금 100세 시대라고 해서 많이 있죠. 많이 사시죠. 어떤 분들은. 그러나 100세까지 살면서 건강한 삶을 산다는 것은 대단히 드물어요. 근데 아주 옛날 분인데 100세까지 사셨다. 대단한 사주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나 사주란 전체 운세를 100% 좌지우지하지는 않으나 주변 여건에 도움이 있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가지고 사주는 단순히 성격적으로 약간 보고 그 다음에 이런 대우는 흐름으로 봐서 인생 중반 이후에 재물운이 굉장히 좋겠다. 이렇게만 말씀을 드리고 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